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박건율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이주석 매니저님과 함께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렇게 굳이 강조해서. 그럼요, 강조해야죠, 원래. 자, 힐스테이트 멀티플라이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동탄에서 굉장히 작년에 핫했던 물건이었죠. 그렇죠. 지금 멀티플라이어 이후에 같은 형태의 라이브 오피스들이 많이 분양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분양 마감 기한 시간은 멀티플라이어가 1위. 그렇죠. 네, 하루 만에 끝났으니까. 아,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가 코로나 시국이라서 코로나가 좀 네. 심할 때여서 계약자들 분들께서 며칠에 나눠서 계약을 쓴 것 뿐이지 호실 지정이랑 계약금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다 완판된. 그렇죠. 현장.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것들에 비한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됐죠.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다른 물건지 같은 경우가 미분양이 좀 많기는 해요. 예, 기간들이 좀 걸리죠. 이제 멀티플라이어는 완판이 됐고 그 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분양한 이든 스페이스는 이제 대부분 이제 거의 분양 끝났죠. 마감됐지만 아직 좀 호실이 조금 남아 있고. 그리고 난 후에 분양을 했던 SK 레이크원. 레이커와는 뭐 워낙에 호실이 많았으니까 그쵸. 그 기간을 감안하면 그래도 뭐 빨리 끝났죠. SK 레이크원도 얼마 전에 완판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동탄 G타워. G타워는 이제 열린 지 이제 한 달 음. 조금 됐는데 한 80%, 85% 그렇죠. 정도는 끝났고 이제 시행사 네. 보유분도 풀린 상황이고. 그 부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이브 오피스라는 부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사무실인데 그 안에 오피스텔처럼 여러 가지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근무 형태나 뭐 일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라이브 오피스가 소형 오피스텔을 이제 대체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소형 오피스텔 왜 그러냐면 소형 오피스텔이 요즘에 공급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아예 없지 않나요? 어딘가 하고 있을지 예, 모르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소형 오피스텔은 지금 분양하는 물건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뭐 서울 경기권에서는 소형 오피스텔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 거의라고 말씀드린 건 지방이나 뭐 네, 다른 그렇죠. 지역은 혹시 모르니까 네, 제가 그럴 수 거기까지 있어요.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형 오피스텔은 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주택수에 잡힐 수도 있고 그리고 소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제 작은 평수의 오피스텔이든 주택이든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있지 않을까요? 지금 스물스물 이제 막 뭐 언론이나 여론에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니 아니지는 않겠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아닐까요? 거의 50대 50으로 봤을 때 50보다는 더 많은 한 51%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소형 오피스 제가 공급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그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데벨로퍼나 이제 시공사에서 아직은 좀 저하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층이 문제인데 수요층 거의 이제 주거로 보잖아요. 소형 오피스텔을 그 주택 사업자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 세금도 내야 되고 당연히 주택 수요에도 포함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수요층이 이걸 분양받으셔서 임대형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저하한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도 적고 그래서 이제 지방권을 찾아봐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은 이런 소형 주거형 오피스텔을 대체하는 거는 요즘에 정말 많잖아요. 뭐 도생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일반 오피스텔보다는 뭐 서비스 면적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주거로 쓰기에는 그게 대체가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업무용 오피스텔은 뭐가 대체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라이브 오피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제가 근데 이주석 매니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동탄에 라이브 오피스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지 않느냐. 작년부터 시작했을 때 뭐 W 스페이스, 멀티플라이어, 이든 스페이스, 레이크원, 그리고 동탄 G타워, 그리고 나서 르센텀까지. 그러니까 지금 르센텀이 동탄 전체 라이브 오피스로 치면 7번째고. 아, 그렇죠. 제가 포스팅에도 같은 내용을 적었는데 근데 그거를 봤을 때 7개잖아요. 그럼 다른 지역에 보면 확실히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은데 그럼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할 때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같은 면적을 대보면 테크노빌리보다 더 큰 단지는 없어요. 첨단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나 뭐 농공 막 이런 거는 큰 것들 있죠. 근데 첨단 4차 산업이 중심이 되는 첨단 산업단지, 요건 여기가 가장 커요. 네, 그러니까 비교군으로 따지기에는 다른 지역은 한 두세 개를 합쳐야 비슷한 면적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은 면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비교군을, 지금 라이브 오피스가 비교군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오피스텔이랑 비교하는데, 동산 지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을 현재를 보면은 다 큰 거예요. 주거형 아파트들. 그렇죠. 아파텔이라고 하는. 아파트래요, 아파트. 그러면은 업무용 오피스텔을 쓰는 게 지금 뭐 대방 정도가 있거든요. 대방 DMCD. 여기가 평당 뭐 평균으로 내면은 평당 임대가가 한 35,000원에서 43,000원? 이 정도 해요. 근데 작아요. 몇 평 정도 되죠? 그거 7평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뭐 복층도 아니고 서비스 면적 없고, 복층 세대가 있긴 한데 그건 더 비싸니까 그건 제외하고. 그러면은 수익률 면에서도 비슷하게 가니까, 수익률 면에서도 라이브 오피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주변에 이런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쟁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테크노빌의 전체 면적을 대비했을 때 개수가 아직도 조금 적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라이브 오피스를 분양을 했고 하다 보니까 이거예요. 동탄 자체가, 시장 자체가 죽은 건지, 어떻게 보면 라이브 오피스는 저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소성도 있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공급이 많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공급이 많다곤 하지만, 라이브 오피스 공급이 많다곤 하지만, 이게 동탄 신도시고, 새로 생기는 신도시고, 테크노밸리도 이제 조성이 되고 있는 단계고, 뭐 완공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걸릴 테니까. 그렇죠. 2030년? 빨라야 2020년 후반 이 정도 보고 있으니까 공급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라이브 오피스만 많았느냐? 지식산업센터도 많았고, 그렇죠. 시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다음 분양 물건들까지도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보면 근데 거의 라이브 오피스가 주예요 지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 라이브 오피스는 아니지만 라이브 오피스는 거의 다 들어가고 있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라이브 오피스가 생기기 전에 이제 시행 단계에 있던, 시행 이후에 시공이 됐던 것들, 이제 IX타워나 이런 거 보면 기숙사동을 따로 뒀어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기숙사동을 따로 두고, 대부분의 좀 큰 단지의 지식산업센터들도 기숙사동을 따로 뒀어요. 근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에 다 해버리자. 네, 그렇게 왜 굳이 그렇게 나누느냐, 복잡하게. 아마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게 아닐까라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행해서 돈 벌려고 한 거예요. 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어차피 근데 돈 버는 게 그 시행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계약하신 분들도 돈을 버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리고 현재 뭐 돌아가는 상황에 맞는 형태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저는 라이브 오피스 나쁘지 않게 봐요. 나쁘지 않게 보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공급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몰리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렇게 돼버리면 어차피 그러면 준공 시기도 거의 맞물릴 거고,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임대가 한꺼번에 물려버리면 잘 맞춰질까도 생각이 하신단 말이에요. 입주장을 걱정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공실률을 걱정하시는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르센텀의 장점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기존에 우리 지금 7개 중에 준공 시기가 한 4개가 겹쳐요. 맞아요. 예. 그럼 르센텀은 언제 됐냐? 그것은 한 1년 후에요. 1년에서 1년 반 후에요. 그럼 여기가 다 찼어요. 찼다고 하죠. 1년 반 안에. 혹은 다 찰까요? 혹은 다 안 찼다고 하죠. 네. 다 차면 좋고, 그렇죠. 안 찼어도, 그럼 만약에 세입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왔어요. 1년 전에 준공돼갖고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좀 뭐 사용한 감도 있고 그런 거 있고, 새 거가 있어요. 어디 가실래요? 싼 거 갈 거예요. 뭐 싼 거 가는 게 맞긴 하죠. 싼 거 간다고 해도 새 거 찾으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사실은 그거예요. 기존에 싼 거 있다고 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어쨌든 이건 사업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면은 1년에서 2년 이상 있어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 괜찮은 것들은 임대가 차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싼 거 갈 거라고. 근데 그걸 무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아니 당연히 그렇죠. 그 임대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시는 맞죠. 분들은 예. 솔직히- 금액이 1순위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다 찼을 때 선택지가 안 좋은 곳, 괜찮은 곳, 금액차가 크진 않다면 어디를 가시겠냐 이거지. 근데 저는 이 생각도 드는 게,
작년에 멀티플라이어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 시설로 비교를 하자면 멀티플라이어 어차피 같은 브랜드고 맞죠? 그러면 힐스테이트 멀티플라이어랑 리센텀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분양가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분양가는 근데 작년에 우리가 멀티플라이어가 8월달이었어요. 8월달이었는데 1,050부터 시작이었어요. 평당 1,050부터 시작이었어. 그런데 동탄 G타워가 올해 3월에 계약이 열렸죠. 여기는 얼마에 시작을 했죠? 시작은 1140, 평균 내면 1200 정도. 그쵸. 1,200 정도인 거죠. 1,140에서 시작했어. 그러면 시작 단가만 봐도 한 90만 원에 올랐어.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했던 분양 가격이 그렇죠. 도급 계약을 그 전에 했어요. 그렇죠. 7개월 만에 90만 원이 올랐다고 쳐요. 자, 그러면 르센텀 같은 경우는 보셨을 때 저는 최소 1,300은 넘을 것 같거든요. 싸게 보시네요. 솔직히 1,400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1,300은 무조건 넘을 거라고 보거든요. 1300은 무조건 넘어가죠.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올랐고. 자, 그렇게 치기에는 10개월 만에 만약 1,400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220이 올랐어요. 그죠? 너무 많이 오른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멀티플라이어 자 계약하신 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많이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고. 솔직히 이제 기존의 작년 분양가를 아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걸 뭐 하셨던 분이나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분양 받으셨던 분들은 와 너무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면은 자 부동산이든 뭐 물건 살 때도 마찬가지고 지나간 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파트는 불과 5년 전? 그거 생각하면 절대 못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고. 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랐어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겠죠. 언젠가는 내려갈 거야. 그지 않을까요? 이 상태에서 단기간에 내려가기는 그렇죠. 힘들죠. 단기간에 내려가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네.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고 봤을 때 그 상태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다른 것들이 메꾸겠죠. 그렇죠. 집가,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 다시 메꾸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강남 물건도 하고 있고 뭐 동탄 것도 하고 있긴 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거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거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게 거품이면 이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뭐 다른 부동산에 비하면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런 오피스 시장에 오피스 부동산에 이전부터 하셨던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이런 오피스 부동산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아직은 거품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형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오피스 부동산에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런 분양가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거품이 되거나 그럴 거면은 신규 공급되는 것들이 분양이 안 돼야 돼요. 네, 안 되고 정말 더 길어지고 미분양이 나고 그 다음에 분양가를 할인은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뭐 혜택 개념으로 해갖고 실질적인 분양가 할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이게 좀 거품이 끼고 가격 안정화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그 인터넷이나 다른 데 이제 자료 뭐 다른 유튜버 분들 것도 찾아보시면은 오피스 부동산 시장 상승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아파트나 다른 것들에 비하면은 폭이 크진 않지만 계속 우상향으로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양가만 높아진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임대를 놓는데 그 임대 안 차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런데 기업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 계속 늘고 있고 또 1인 기업 형태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늘고 있어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혹은 이런 임대사업소득 이런 쪽으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고 관심이 쏠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오피스 부동산 시장 자체는 당분간은
조금 더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아까 말씀했던 소형 평수에 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집들이 주택수로 포함이 안 된다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안 될 수도 했잖아요. 있죠. 그렇게 됐을 때 라이브 오피스에는 타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그거랑은 다른 시장이죠. 아예 다르게 보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왜? 형태는 비슷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된 거면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형태가 똑같아도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돼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도 다르고요. 근데 법 자체가 그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무조건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내도 되죠. 주택임대사업자를 안 내도 되고 거기도 그 사람들도 그냥 1임사를 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안 받는 상태에서 주거용으로 쓰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았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했을 때는 차라리 도생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불법이 아닌데 편법을 정말 잘 사용을 하잖아요. 어찌 보면 라이프 오피스도 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네 저희 이수석 매니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생겨난 이제 오피스텔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일반적이 됐는데 오피스텔에 이렇게 옵션 들어가는 것도 편법이었어요.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거를 비교하자고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오피스텔이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지금 현재 라이브 오피스도 그걸 계속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승이 걱정돼서 투자를 안 하신다고 하면 안 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이쪽을 안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계속 따라간다 라이브 오피스가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있으면 규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 가지 이거 너무 좀 선 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뭐 당장 대출 규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오피스텔에 적용됐던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은 진입이 더 어려워지죠. 뭐 근데 개정이 돼서도 보통은 소급 적용은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유,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르센텀도 늦진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은 뭐 그게 가시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뭐 언젠간 되겠죠. 제가 뭐 시기까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대로 따라갈 것 같기는 해요. 오피스텔에 규제를 적용했던 것처럼 뭐 네. 전매 제한이든 뭐 대출 제한이든 뭐 이런 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제 라이브 오피스 업무 시설이나 오피스 부동산에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같은 곳에는 DSR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고 좀 더 라이브 오피스가 약간 일반화되고 하게 되면은 오피스텔 규제했던 것처럼 이것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하실 거면 그 전에 하셔라. 그 맞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에요. 솔직히 지금 신규 분양 물건들 말고 솔직히 잘 보면 괜찮은 물건들 전매도 방법이 있죠. 아니 전매 말고요. 남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솔직히 뭐 말씀 뭐 저는 지타워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입지를 놓고 보면 지타워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멀티플라이어랑 르센텀을 두고 봤을 때 두 가지를 만약 비교를 한다라고 치잖아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같은 업무 시설에다가 같은 브랜드. 근데 입지면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 뭐 그렇죠. 이건 선호도 차이지 뭐 이거. 동탄역이랑 더 가까운 곳이고 아니면 기흥IC랑 가까운 곳이에요. 경부고속도로가 더 가깝냐? 그렇죠. 동탄역이랑 더 가깝냐? 그리고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해도 어디 생기든 뭐 위치는 거기서 보기니까. 거기서 보이니까. 입지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네, 있어요. 같은 라인에 생기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규모가 좀 더 작을 뿐이에요. 멀티플라이어보다는. 멀티플라이어보다는 조금 작죠. 조금 작죠. 부지 자체가 그러니까. 네. 좀 작기도 작고. 저는 근데 여기가 진짜 매력적인 게 물론 라이브 오피스, 뭐 오피스텔 다 좋아요. 상가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이게 그 멀티플라이어도 그렇고 르센텀도 그렇고 앞에 맞상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센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 그렇죠. 짱 같이 있고 그리고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시글로랑 그렇게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시글로에도 상가가 있고 실리콘밸리에도 상가는 있어요. 상가는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업종 선택만 잘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주변 아파트 배우 수요랑 뒤에 로얄 듀크는 심지어 상가가 되게
적어요. 적어요. 그 옆에 줌타워 있고 현대 트랜시스 앞에 있고 여기가 이제 존치기업 구역이다 보니까 상가가 많이 안 들어갔고 그럼 거기 있는 수요들을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쪽은 길을 한번 건너야 되니까 별개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쪽 존치기업 쪽에서 넘어온 쪽은 같은 블럭이라고 봐야 돼요. 거기가 아마 2차선일 거예요. 이건 거의 그냥 같은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맞다. 그리고 여기 리센텀 뒤쪽에도 또 다른 물건들이 들어올 거예요. 뭐 40블럭이나 뭐 52블록 뭐 다 좀 들어올 있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제일 앞에 대로변에 있는 리센텀 상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랑은 다르게 리센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배우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일반 소형 오피스텔이 아니라 그렇죠. 주거용 아파트란 말이죠. 다른 지역은 덤이고 오피스텔 배우수요만 한다고 해도 괜찮은 물건들이죠. 리센텀의 상업시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 있는 수요를 다 빨아먹을 수 있는 거라. 솔직히 뭐 편의점만 들어가도 아니 편의점이랑 막말로 카페만 다가 들어가도 동탄 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한식 뷔페만 들어와도 아 그럼요. 거기 주변에 공사 현장이 몇 개인데 공사 현장도 공사 현장이지만 그냥 거기 있는 수요분들 왜 식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들어와도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리센텀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이쪽 그 라인 쪽에 있는 상가들은 가격이 솔직히 문제지 그치. 입지적인 뭐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괜찮아요. 무조건이죠. 예. 역사권이고. 다 지금 현재 모습이 아니라 뭐 5년 뒤, 아니면 중공 때만 봐도 돼요. 뭐 그때만 해도 괜찮죠. 완전 괜찮죠. 네, 왜? 그때만 해도 다른 것들이 다 올라가 있을 네. 테니까. 왜냐면 리센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공급 한번 올렸던 것들 한 바퀴 지나고 그 다음에 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리센텀 상가도 그렇고 뭐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입지나 다른 걸 생각했을 때 상당히 괜찮은 현장입니다. 일단은 뭐 일본 브랜드잖아요. 뭐 힐스테이트에 대한 선호도는 뭐 아파트가 뭐. 됐든 이전에 과천 힐스테이트도 되게 그럼요. 핫했고 그것도 경쟁률 상당했죠. 힐스테이트라고 해서 보면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데도 힐스테이트가 생겨? 하고 나서 보면 완판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 뭐 소위 말하는 브랜드 빨이죠.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됐든 뭐 이런 오피스텔 업무 시설이 됐든 그러니까 같은 입지에 예를 들어서 역세권의 같은 입지에 뭐 쉽게 아파트로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은 규모의 똑같은 입지에 뭐 단지 규모도 똑같다는 가정하에 하나는 힐스테이트 같은 일군 건설사 브랜드, 다른 하나는 뭐 중소기업 이렇게 봤을 때 가격 방어율이나 상승률에서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많이 차이 나면은 한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도 본 적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 건설사 브랜드를 따지시는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동탄 지역의 힐스테이트는 특히 이런 업무 시설은 이제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건 지금 리센텀밖에 없고. 그리고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업무 시설에 붙인 게 멀티플라이어가 처음이었어요. 그죠. 그 전까지는 일본 건설사가 이런 업무 시설 지산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나서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리센텀 힐스테이트 동탄 리센텀입니다. 네. 지금 사전 의향서 받고 있고요. 자, 위에 보시면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분양가는 많이 올랐어요. 맞죠? 더 올 거고. 그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더 오를 겁니다. 분양가는 지금 현재가 가장 쌀 때죠. 분양가는 분양받을 당시가 가장 싸고요. 모든 부동산은 분양가가 가장 쌉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네, 한번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지 내려가죠. 않습니다. 뭐 요즘에 말 많은 치킨 가격 한 번이라도 내려간 적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안 떨어져요. 네. 동탄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탄 한번 와보시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